안녕하십니까,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찌 한 종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일당백이라는 찌를 출시했는데 하루 저녁에 100마리를 잡는 찌로 알려지면서 양어장에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찌가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마리수 낚시하기에는 참 좋은데 멋진 찌올림을 보기엔 좀 아쉽다 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크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당백찌가 한 50cm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 신제품찌 이름은 일당백2입니다. 일당백2는 70cm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 60, 중자가 65, 대자는 70까지. 결국 이 찌는 일당백찌의 장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일당백찌와 같은 점과 다른 점, 또 이 찌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품 소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신제품찌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단골 낚시터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장안면에 있는 곳인데 남양호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000평 정도 되는 아담한 소리지인데 붕어를 잡아서 가져가도 되는 자비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 어종은 향붕어입니다. 여기는 특징이 상류, 하류, 준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수심이 2.8에서 3m 정도로 일정하고 또 사유지라서 배수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조항이 꾸준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제품찌 일당백2로 이 긴 찌탑이 다 올라오는 멋진 찌올림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떡밥 먼저 개 놓은 다음에 찌맞춤 정확히 확인해 보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은 여기는 향붕어입니다. 향붕어가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하던 대로 섬진의 떡밥 추천 떡밥 레시피 요 그대로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15지의 5합, 또 브루텐, 어분 콩알까지 그대로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분은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코트 같은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보리도 꼭 요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중국 붕어 낚시하는 그런 건식에 비해서는 조금 지른 편인데, 향붕어 낚시에 주로 사용하는 습식에 비해서는 물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향붕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손물을 주면서 조금 질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3.2칸대 일단 2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대자, 약 11품 정도 되는 대자를 썼고요. 오른쪽 거는 중자를 쓸 겁니다. 낮에는 이렇게 3.2칸대를 쓰고 이따 밤이 되면 소자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낚싯대를 2.8칸대로 바꿔서 소자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찌맞춤 확인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10cm 정도 나오도록 수심 측정한 상태에서 밑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찌를 내리십시오. 채비를 띄우기 위해서 찌를 내리는 겁니다. 이건 공식 차량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찌탑 10cm 나오게 만드는 상태에서 찌를 40-50cm 내려서 던졌을 때 케미꽂이가 살짝 케미꽂이 쪽으로 똑 떨어지면 되는데, 정확히 하기 위해선 찌탑 기준 정밀찌 맞춤으로 찌탑 한 마디 정도에 세워서 내릴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확인을, 이건 다른 데서 하던 건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찌맞춤 확인할 때는
이게 들었다가 밀어줘서 원줄이 간섭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약간 원줄을 늘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만큼 뭐 반마디도 아니게 남았네요. 저 상태는 조금 가벼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소자 정도 하나만 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자 하나를 달아서 던지겠습니다. 자, 거의 맞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케이블꽂이가 딸깍 잡히는 정도. 저 상태면 이제 찌맞추면 끝난 거니까 다시 이제 바늘을 달고 찌를 올려서 이제 바늘을 달고 떡밥까지 이제 찌 높이만 맞추면 되니까 그때는 바늘 달고 떡밥까지 달아서 던졌을 때 케미꼬지 밑에 한 목 정도 내놓고 낚시하면 됩니다. 오른쪽 것도 똑같은 과정으로 확인을 해보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가 나왔습니다. 떡밥 달고 바로 나온 게 아니고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하고 나서 나왔는데 좀 전부터 이제 거품도 올라오고 또 건드림이 나타나더니 오른쪽에 올라왔습니다. 조그만 향붕어네요. 야, 저게 입질인데. 두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제법 큰 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꼭 마리수보다는 신제품 장찌라서 좀 높은 찌올림을 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봤는데 많이 안 올리는 것 같아서 그냥 챘습니다. 지금 부대를 피고 있는데 오른쪽 이 찌 떨어지는 지점이 바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던지면 뭐 반목 정도로 내려가고 약간만 5cm만 우측으로 던져도 거의 2목 이상 나오는 바닥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 곳인데 반면에 왼쪽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깨끗한 바닥에서 입질이 잘 오는데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 오른쪽 바닥이 조금 일정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는 참 그때그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바늘엔 그루텐 달고 낮에는 어분 콩알보다 그루텐이 대부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낚시라서 오른쪽에는 지금 한쪽에는
그루텐을 달고 나머지 한쪽에는 집어제를 다는데, 집어제를 좀 조그맣게 달고 조금 만져줘서 내려가서 풀어지도록, 위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향붕어가 잘 뜨니까, 특히나 낮에는. 그래서 집어제를 좀 작게 달고 있습니다. 이거 물고 있네. 이번에는 들어가는 입질이라 챔질을 하기 싫었는데, 그냥 놔두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채비가 엉킬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챔질을 했습니다. 입질이요. 또 오른쪽에서 왔네요. 조금 기다려 봤는데 입질 빈도도 떨어지고 쭈얼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붕어입니다. 파라솔 치고 해야 되겠다. 더워서 파라솔 치려고 하고 있는데 찌가 없어졌습니다. 포인트를 조금 옮겼습니다. 옮겨서 잡았는데, 일단 한 마리를 더 잡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올렸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몸통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휴, 토종이네요. 토종붕어, 엄청 큰 붕어가, 예, 좀 속도가 빨랐는데 몸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쟀더니 밑에 걸려서 나왔는데, 와, 허리급 토종붕어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 대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 낚시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한 마리씩 나와줬는데, 대부분 오른쪽 대에서 나왔습니다. 왼쪽 대는 한 마리인가 나왔는데 들어가는 입질을 했었고요.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입질이 오고 왼쪽 대는 안 와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편성을 이렇게 바꿔보는데, 대부분 이 소자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두 개 다 옮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렇게 바꾸면 여기 같은 경우 수심이 오른쪽이 좀 낮기 때문에 찌높이를 두 개 다 조정해야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오른쪽 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데니까 굳이 옮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자는 틀을 때 오른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원래 이쪽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두 개를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포인트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오른쪽 대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이쪽 왼쪽에 있던 데가 한 60cm 정도 이걸 건너뛰어서 오른쪽으로 온 겁니다. 뭐 입질이 정상적인 입질은 찌울림은 아니었지만 했던 고기가 몇 마리, 3마리인가 나왔는데 이제 2마리, 1마리 나왔으니까 안 나오던 오른쪽 대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향붕어가 나왔는데 찌울림도 아주 좋았습니다. 성 사장님이시죠? 아유, 제 팬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 동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 공개라고. 아, 예. 신제품찌 나와갖고요. 입질이 들어오네. 빠고 들어. 어디서 하시는데요? 오, 엄청 큰 거 잡으시네. 예. 입질이요? 그렇게 힘을 써. 지금 오후 시간대에는 붕어들이 대부분 지금 떠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입질이 자주 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올라오면 찌올림은 시원하게 올라와 주네요. 가끔씩 올라오는데 여기 단골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5시에서 6시 정도 되면 이 붕어들이 가라앉아서 입질도 자주 하고 또 찌올림도 시원해진다라고 합니다. 1시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대까지는 그냥 진락 개념으로 가끔씩 올라오는 찌울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니 나쁜 차네. 저 때문에 거다 넣는 건 아니죠? 아니, 항상 여기에요. 아, 예. 여기다 넣는데 손님이 있어서. 자, 하나 더. 고기차가 들어와서 고기를 또 추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 정도 입질하는 거 봐서 그거 생각하면 뭐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일주일에 3번씩 넣는다라고 하네요. 오늘 정기 방류일인 것 같습니다. 오, 엄청 큰 것도 있네. 씨알이 저렇게 막 섞여 들어와요. 네. 상붕어인데 한 8치부터 거의 4자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러지 않아도 짧은데 28대로 언제 바꿀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엉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 조금 안 된 시간인데 5시부터 고기가 잘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동안에 고기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잘 나오는데, 그동안에 거의 양어장에서는 3.2칸대 대자루만 거의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오늘은 28대로 또 소자까지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둘 다 2.8칸인데 요거는 중자를 달았고 오른쪽은 소자재를 달았습니다. 지금 딱 낚싯대를 바꾸고 나니까 5시가 딱 됐네요. 여기 단골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중자와 소자는 어떻게 찌를 올리는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크게 걸렸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튼실한 향붕어입니다. 이팔대로 바꾸고 뭐 별로 집어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입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3위대나 28대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자도 잘 어울리네요. 자리 탓이나 또는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소자가 더 찌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왼쪽에 중짜띠에서 입질이 왔는데 없어지는 걸 챘습니다. 지금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 해가 남아있는 시간인데 지금 좀 산이 이렇게 있어서 해가 산 너머로 이 자리는 들어갔습니다.
해가 산으로 넘어가고 나서 여기 산 그림자가 지고 나서부터 입질이 약해지네요. 이것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갖고 들어갔는데 이쪽이 좀 어두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어제도 이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밤낚시를 위해서 집어제도 개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전자케미로 바꿔서 밤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밤낚시를 위해서 전자케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자케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통풍케미하고, 이 전자케미는 낮케미, 저희 기준으로 하면 통풍케미인데 낮케미하고 무게를 같은 걸 쓰셔야만 바로 끼맞춤 조정 없이 바로 바꿔서 그냥 홍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전자케미는 크게 BR309가 있고요. 그 다음에 BR311 스마트케미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게 309는 앞에 있는 3은 382 굵기입니다. 382 또는 3mm, 382에 9mm라는, 길이가 9mm라는 뜻이고요. 이거 BR311은 382에 11mm, 좀 긴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0.20 정도 되고요. 0.25. 그 다음에 스마트케미는 이 입질이 오면 색깔이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BR309 같은 경우는 우리 중자하고 바꾸면, 거의 통풍케미 중자하고 바꾸면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11은 대자하고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스마트케미를 쓰신다면 스마트케미는 특대하고 바꿔야만 동일합니다. 근데 양어장띠들은 대부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309에 맞춰서 무게중심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9에 통풍케미는 중자, 요걸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 나는 311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요거 무게가 같은 통풍케미 대자하고 서로 바꿔야만 끼맞춤 조정 없이 바로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케미고, 이건 편하긴 한데 요거는 다대편성에서 노지 낚시에서 권하는 거지 양어장 낚시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0.38이면 요거 BR309 양어장에서 주로 쓰는 거에 거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요거는 예민한 찌에는 쓰지 마시고 노지에서만 쓰시고, 가능하면 309를 쓰시고요. 만약에 311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꼭 통풍케미 대자하고 호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309, 지금 저기 통풍케미 중자로 찌맞춤 됐기 때문에 BR309로 바꾸겠습니다. 케미꽂이 뺄 때도 손톱으로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꼽을 때도 가능하면 케미꽂이 밑에를, 꼬지 밑쪽을 눌러주고 공기를 빼주고 꼽아야만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해 넘어가고 나서부터 입질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나와서 키세요. 밤낚시 저녁 먹고 얘기 좀 하다 보니까 8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밤에는 입질이 없네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나서 첫 수 잡았습니다. 이 밤에 조명이 이 낚싯대가 작아서 다 양해는 구했지만 그래도 이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고기 잡았을 때 외에는 조명을 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가 잘 안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나왔는데 그래도 이쁘게 올려줬습니다. 밤에는 마리수가 아니라 멋진 찌올림 10번 보는 게 목표인데 이거는 올리질 않고 끓고 들어가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찌도 시원하게 올렸는데 힘을 엄청나게 쓰네요. 잘생겨서 행복합니다.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초저녁 한 10시까지 고기들이 떠 있어가지고 거의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려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갖고 집어제를 좀 공격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따라 내려가네요. 그리고 지금은 엊그제까지도 얘가 밤낚시는 그루텐이 더 잘 먹었답니다. 원래 향붕어는 낮에는 그루텐이 잘 먹고 밤에는 어분 콩알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어분 콩알을 넣어봤더니 아까 해놓은 거 이거 먹네요 지금. 그래서 고기도 조금 가라앉았고 시간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집어제를 좀 공격적으로 넣어서 따라 내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고기들이 좀 가라앉았고 어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목표했던 10번의 멋진 찌올림 곧 달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좋게 넘어갔습니다.
찌를 쭉 끝까지 올려줘서 좋습니다. 이게 7번째, 6번째? 잡은 거는 7번째고 올림 이후로 잡은 거는 6번째죠. 자, 4마리만, 4번만 제대로 올리는 입질로 더 잡고 쉬고 그 다음에 내일 오전 낚시 하겠습니다. 빨리 4마리 잡겠습니다. 여덟 번째 잡고 바로 9번째가 또 나왔습니다. 그치. 밤낚시 마지막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초저녁 5마리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잡았는데 6마리부터는 특히나 8, 9, 10 뒤쪽으로 가면서는 고기가 가라앉으면서 거의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밤낚시를 했는데 미끼가 낮에는 주로 아까 걔는 그루텐이 먹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또 어분 콩알,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개놓은 겁니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낮에는 이걸 안 썼거든요. 그래서 대체 뭐 그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향붕어 낚시를 해보면 낮에는 그루텐이 잘 먹고요, 밤에는 어분 콩알이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또 그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2대를 폈다면 시작할 때 한 대는 이 그루텐 짝밥으로 하시고요, 그루텐에 집어제 달고 또 하나는 요 어분 콩알에 집어제를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잘 먹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낚시하고 오전 낚시 예약하겠습니다. 지려. 우와, 힘 엄청 세네요. 아침 첫 수부터 힘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물 한 개 두피 오르고 아주 몽환적인 풍경인데, 그러면서도 이 낚시는 어떤 미끼를 달아 던져도 바로 붕어가 물 것 같은, 좀 과장하면 빈 바늘을 던져도 찌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나오자마자는 조그맣게 미끼 위주로 집어제도 작게 달아서 던져놓고 좀 기다려 봤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이제 꼼짝도 않고 저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질이 없어서
좀 집어제를 크게 달아서 양쪽으로 한 10회, 그러니까 20회 정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뭔가 터치가 좀 나타나고 뽀글이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도 다 올라온 건 아니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서 있는 옆으로 살짝 가는 걸 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아침 조항이 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사장님도 하시던데 오히려 낮으로 갈수록 조항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황도 지금 새벽 조항은 기대만큼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해 떠오르고 햇살 퍼지고 나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조항이 끼울림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개가 조금 더 짙어져서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도 찌탑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린 건 아니고 조금 올리는 상태에서 그냥 챘습니다. 왜냐하면 낚시 초반에 완전히 붕어 활성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작은 입질도 가능하면 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 보면 걸러서 챔질하려고, 좋은 입질만 챔질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템포가 늦어져서 입질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템포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작은 입질만 계속 하는 경우에도 그거 몇 마리 잡아내고 나면 입질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낚시 초반에는 웬만한 입질 잡아내십시오. 이거는 살짝 들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걸 챘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한 마디 내놨다가 두 마디, 세 마디, 한 세 마디까지 올라오는 한 두 마디 정도 부드럽게 올라오는 거를 셌습니다. 전에 이제 중국 붕어 낚시를 할 때 그런 입질이 많이 나왔었는데
향붕어는 그런 입질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보다 더 올라오는데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질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붕어는 입질 폭은 큰데 속도가 조금 빨라서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를 어떤 분들은 뭐 원래는 묵직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부드럽게 올라온다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찐득하게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재밌어서 웃었는데, 그렇게 찐득하게 올라오는, 묵직하게 올라오는 한두 마디도 챔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오후에 제가 그런 입질을 다 챘다면 훨씬 더 많이 잡았을 겁니다. 어제 제가 24마리인가 5마리인가 잡았는데, 그런 입질을 다 챘다면, 그리고 그런 입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걸 채면 그만큼 템포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2배 이상 잡았을 텐데, 오늘은 뭐 마리수를 많이 잡는 거, 백수 잡는 것보다는 장찌니까 컨셉 자체가 예쁜 찌올림을 보여주려고 적어도 10cm 이상, 반 이상 올라오는 것만 챔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찌는 지금 제가 계속 찌올림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장찌이고 찌올림만, 높은 찌올림을 나타내는, 그래서 마리수 낚시나 경기 낚시에는 불리한 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그냥 작은 입질 챔질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수 낚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높은 찌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찌입니다. 더 크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하면 거의 50마리에서 뭐 한두 마리 모자라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지금 자꾸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제품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단골 낚시터에 왔는데 아주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이곳 단골 낚시터는 저도 직접 와본 거는 불과 열흘 전입니다.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남양호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오다가 한 정확히 열흘 전에 제가 5월 7, 8, 9일 3일 동안 경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낚시학 강의를 했는데, 7일 날은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8일, 9일 날은 고잔 낚시터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누군가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 한 7, 8km 되는 곳에 단골 낚시터라고 있는데, 향붕어터인데 고기가 잘 나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강의 끝나고 여기를 직접 왔었습니다. 근데 낚시터가 아담하고 수심도 2.8에서 한 3m 정도로 적당하고 조항도 안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촬영해야 되겠다라고 이쪽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루 낚시해 본 소감은 가장 큰 게 자원이 참 많은 곳이다. 그리고 붕어가 들어가면 평지항이라 그런지 바로 나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어제 오늘 굉장히 조항이 평균적으로 안 좋은 날입니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찌올림도 많이 받고 충분히 손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라서 배수도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서해안고속도로 바람 IC나 서평택 IC에서 오면 한 10분, 10km 남짓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나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향붕어 실컷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단골 낚시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보였던 일당백2는 6월 1일 날 출시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일당백이라는 찌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출시하는 영상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영상에서 저하고 우리 동호인 2명하고 3명이서 도전 백수를 했는데 1박 2일에 3명 다 백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수찌로 유명세를 타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찌가 조금 짧습니다. 50cm 선으로. 그래서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길이만 늘린 게 아니라 일당백지의 장점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와 찌탑, 카본을 늘리면서도 기존의 일당백보다 더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예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해서 끼올림만 강조를 해서 저 찌는 그냥 끼올림 즐기는 낚시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수 낚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찌로, 그래서 일당백을 그냥 길이만 늘려놓은 게 아니라 일당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그런 버전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일당백2로 하루 저녁에 백수의 손맛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긴 찌탑, 찌탑이 35 정도 됩니다. 35cm가 다 올라오고 몸통을 드러내는 그런 황홀한 찌올림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